자, 안녕하십니까. 2023-2024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맡게 된 현재 제주외고 2학년 부장교사이고요. 대교협 대입 상담교사를 맡고 있는 이성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현재 고2 학생들과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학 입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대입 용어에서 용어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일단 넘어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대입 용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대입 연도라고 하면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2 학생들이 2023학년도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기 때문에 2023 대입이라고 하면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입시, 그리고 2024 대입이라고 하면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학 입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이죠. 대교협에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각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현재 그 대학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될 대학별 모집 인원이라든지 전형별 정보는 지난 4월에 발표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기초로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4 대입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의 대학 입학 전형의 올해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토대로 해서 어떤 그런 전망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4 대입은요, 내년도 4월 달에 시행 계획이 발표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3 학년도 일단 대학 입학 전형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아시다시피 9월 달에 이제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9월 13일부터 내년도죠. 내년도 9월 13일부터 17일 중 대학별로 3일 이상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은 12월 중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그 이전에 발표 나는 대학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수시 모집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별로 이렇게 수시 원서 한 장씩 이렇게 지원하실 수도 있고,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한 대학에 수시 원서 2장 혹은 3장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은 우리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은 현재 내년도 11월 17일, 그 다음에 성적 통지일은 12월 9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 보면 정시 모집은 내년도 12월 29일부터 1월 2일 중 3일 이상 대학별로 선택하게 되어 있고, 가나 다군 각 1회씩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정시를 합격을 해서 그 대학에 등록을 했을 때는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가 모집, 2월 달에 하는 추가 모집이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지원을 했는데 모두 다 불합격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별로 모집 인원에 미달된 학과, 특별 학과일 수도 있고, 대다수의 학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대학 학과인 경우에는 2월 달에 추가 모집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 다 불합격한 학생들은 추가 모집의 기회를 대학별로 이제 모집 인원을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난 4월 29일에 대교협에서 발표된 그 보도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국대학 내년도 입시의 전국대학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모집 인원을 좀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수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78%,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22%의 비율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될 그런 입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비율보다는 수시 모집이 약간 증가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대 22 정도의 비율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이 그렇지만 이거를 권역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보면 약간 양상은 다릅니다. 권역별로 모집 인원 비교를 좀 해보겠는데요. 수도권 대학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될 입시와 비슷한데요. 내년도 이제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입시에서도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대략 65대 3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 대학은 사실 되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수도권 대학은 내년에 수시 비율이 86%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 비율은 지금 14%. 그래서 지금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 수시 모집의 인원이 좀 편차가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아까 저희가 전 슬라이드에서 봤었죠. 전국 대학 수시 정시 비율 78대 22의 비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좀 현재 고2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전형별로 나누어서 한번 좀 볼게요. 전국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은 지금 파란색 지금 막대 그래프 지금 색깔로 나타낸 부분에 파란색이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입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대략 지금 44%, 그러니까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 입시보다도 살짝 증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뽑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그런 이제 세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전형별 모집 인원도 권역에 따라서 역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역별,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지금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3 입시의 인원을 좀 살펴보면 아까는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았었잖아요. 전국적으로는. 근데 수도권에서는 정시가 32.8%로 가장 많고 그러니까 정시 모집에서도 수능 위주 전형이죠.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29.4%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국의 비율과는 정반대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압도적으로 많이 뽑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느냐,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좀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 그 준비 전략을 좀 다르게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국적으로 혹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전형별로 나누어서 2023 대입 모집 인원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의 모집 인원을 좀 전망을 좀 해보자면요. 2023 대입 현재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 대학은 수시대 정시 비율 78대 22, 그러나 수도권 대학은 수시가 많이 좀 줄어들고 정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5대 35. 반면에 비수도권 대학 수시 정시 비율은 86대 14라는 수치로 수시 모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024 대입을 잠깐 전망을 해보면요. 전국대학 수시 정시 비율은 혹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번에 이제 고3 학생들, 작년 고3 학생들이 치른 입시에서 지방에 있는 좀 몇몇 대학들, 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대학들이 그 정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 미달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4월 달에 발표했던 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서 정시 비율을 좀 줄인 경향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전국대학 수시 정시 비율을 다시 조정을 해서 내년 4월에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78대 22라는 수치에서 한 80대 20 정도의 수치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시 미달 사태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아마 작년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반면에 이걸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아마 현재 65대 35의 비율 아마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제 교육부 그리고 정부의 방침상 수도권에 있는 16개,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까지 맞춰놨는데 이것보다 더 늘려서 정시 비율이 증가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5대 35의 비율이 거의 유지가 될 것이고요. 비수도권 대학은 아마 수시 비율이 소폭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정시 모집에서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정시 미달 사태를 피하고자. 그래서 수시 모집 미달 시에만 정시 모집을 실시하는 그런 대학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4 대입 모집 인원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좀 대학별로 조금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입시 서울 16개 대학의 전형 유형별 모집 비율을 좀 살펴보면 지금 제가 여기 지금 표에서 제시한 16개 대학은 전부 다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이죠. 40% 이상으로 다 비율을 맞춰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3% 정도 이상의 격차로 증가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감소한 것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대다수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을 좀 줄인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대학별로 좀 약간씩 편차는 있죠. 근데 어쨌든 수능 위주 전형 정시 모집 인원이 가장 좀 많다는 점. 그런데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수능 위주 전형과 종합 전형, 교과 전형에서 그 지원자 학생들이 재학생이냐 아니면 재수생 또는 N수생이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50% 이제 대학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한 50% 정도는 N수생들이 그 비율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N수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전형이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위주 전형보다 오히려 종합 전형의 어떤 그 대학 합격의 문이 좀 더 넓다라고 사실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요 16개 대학에서 지금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능은 N수생이 한 20% 정도를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들어가는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N수생들이 한 10% 정도밖에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학생들한테는 그 대학 입학의 문은 수능에 비해서는 여전히 종합전형의 문이 다소 넓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한 재작년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이제 정시 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기 이전 상황보다는 이제 아마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조금 다소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은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16개 대학의 전형 유형별 모집 비율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지방 거점 공립대학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비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 거점 공립대학 지금 9개 대학을 좀 뽑아서 왔는데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그리고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이 지방거점 공립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그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이 좀 이렇게 비슷한 대학들도 있고 조금 이렇게 살짝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어쨌든 7대 3 정도의 수시 정시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상대와 전남대는 좀 유독 수시 모집 비율이 좀 높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에 따라서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불리할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이런 모집 인원 비율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는 판단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영상 파트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주요 전형별 특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과 정시 모집에서도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 가장 절대적인 합격, 합불 여부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신 등급, 평균 내신 등급 4.0은 합격하고 4.1은 불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따라서 전년도에 그 합격 커트라인을 제공하는 대학인 경우 혹은 평균 성적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제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혹은 내년에 이제 지원하게 될 학생들이 전년도 혹은 그 전전년도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합격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들이 좀 있어서 그런 수능 최저를 내가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내신 성적이 좀 높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시에 합격하는 여러 대학에 동시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충원율이 좀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처럼 학교 내신 성적이 굉장히 합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치로 제시되는 내신 성적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고교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인이 지원하게 될 학과와 관련된 교과 공부, 그 다음에 다양한 교내 활동이 있잖아요. 동아리라든지 각종 교내 행사라든지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독서 활동이나 프로젝트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 학과와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이 좀 이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학과 전형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준비해야 될 게 좀 많다는 그런 단점은 있으나 이제 교과 전형과 좀 비교를 해보면 내신의 불리함을 학교 생활의 어떤 우수성으로 좀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의 교과 성적을 지닌 그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 일단은 글쓰기를 많이들 얘기를 하실 거예요. 논제에 대한 글쓰기를 아마 많이들 상상하실 텐데 인문 계열, 사회 계열은 보통 그런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 제시문을 분석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학생의 우수성을 파악하게 되죠. 하지만 자연반 학생들, 이제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과 같은 이런 이과 학생들, 그러니까 이과 쪽의 대학들이 요구하는 논술은 쉽게 말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과학 문항이 제시가 되기도 하죠.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논술 성적이 당락의 절대적인데 문과 학생들은 제시문 분석이나 어떤 글쓰기 역량이 좀 요구되는 반면에 자연반 학생들은 수학 서술형 문제 풀이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학을 좀 잘하고 이제 수학 서술형 문제 풀이에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은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 하지만 논술 전형은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좀 N수생들이 많이 또 지원하는 전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합격률이 좀 낮다는 점 때문에 보통 수능 위주 정시 모집 전형과 함께 고려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논술 전형 합격률은 한 3%부터 한 4% 정도, 굉장히 낮은 합격률이죠. 수시 6장을 지원했을 때 한 대학에 합격할 확률보다 더 낮은 거니까 논술 전형에 지원할 학생들은 이렇게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수능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줄을 세워서 그 우열을 나누고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학별 수능 성적 활용 방법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은 국어 영역에 좀 많은 가중치를 두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수학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N수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고 지원하고 합격하는 전형이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이 영상 파트에서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입시의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 비율과 권역별, 전형별로 나누어서 어떤 인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전형별 특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렸는데 이제 다음 파트 영상에서는 나에게는 어떤 전형이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 이제 수시와 정시 전형별로 교과, 종합, 논술, 정시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일단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